안녕하세요. 적배청산입니다. 요즘 이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은 아주 스트레스가 팍팍 올라오죠. 거기다 이재명 지사 판결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이 아주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었죠. 거기다가 또 경선 부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지지자들이 너무 분통이 터지기 때문에 문재인을 찍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안철수에게 또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안철수가 정계 복귀를 또 했기 때문에 좀 이제 혼란을 이제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유한국당보다는 안철수가 이제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과연 안철수가 대안인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안철수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있었던 일 이거 위주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철수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것인가. 안철수가 예를 들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 안철수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바른미래당 소식을 또 일단 잠깐 보면은 유승민계 의원 8명이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하고서 새보수당을 창당을 했어요. 새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를 하태경 의원이 지금 여기서 맡았는데요. 8명 이제 탈당한 사람들은 정병국, 유승민, 이해훈, 오신환, 유이동,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의원 이렇게 이제 8명이 탈당을 해서 새보수당을 이렇게 창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 정계 복귀를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글도 남겼고 1월 5일 날 창당식을 하면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8명 8석 의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뭐 10배까지 늘린다 그러는데 2018년에 이재명을 그렇게 음해를 했던 의원이죠. 하태경 의원. 이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신당 창당해봤자 이게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딱 그나물의 그 밥이지. 상대방 음해할 줄이나 알고 중상모략이나 할 줄 아는 이런 인간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창당을 했고 한국당이랑 같이 그 보수통합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9일 날 또 새로운 소식을 보면은 한국당하고 지금 새 보수당 이제 통합하는 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장은 이제 박형준 교수인데요. 뭐 이 사람 지금 의견은 여기 뭐 안철수 전 대표도 들어올 것으로 이제 생각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안철수 대표를 이쪽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걸로 뭐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통합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이 통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안철수니까 이것은 뭐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짧게 소식을 알려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안철수가 예를 들어 저 통합신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안철수 따라서 뭐 민주당 싫다고 안철수를 찍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안철수는 2016년 5월에 그 국민의당 여기 새 사무총장을 김영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은 안철수 뜻대로 국민의당 새 사무총장 김영환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을 보면은 김영환과 안철수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2018년 5월 10일 바른미래당 서울 경기 인천 출마 선언식에서 이렇게 안철수 옆에 오른쪽에 김영환이 서 있죠. 그러고서 이제 그 안철수가 김영환 후보를 소개하기로 김영환 후보는 국민의당 창당부터 제게 정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분이다. 창당 직후에는 사무총장을 맡으셔서 신생 정당이었던 국민의당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안철수가 김영환의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뭐 이 정도까지 작년에 그 출마할 때도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김영환을 굉장히 신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18년에 난장판을 만든 김영환을 굉장히 신임하고 있는 안철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자료를 보면은 2018년 6월 6일, 6월 6일이면은 지방선거 있기 바로 직전이죠. 6.13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현충일날 안철수, 김영환, 그리고 장영하 후보. 장영하 하면 알죠?
그 성남에 이제 출마를 했고 김영환과 같이 이재명 음해에 그 앞장섰던 바른미래당 그 후보입니다. 세 명이서 성남시 현충탑을 참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진이고 요때는 이제 12월 12일 날 그 해경군 김 사건이 이제 불기소 처분되니까 이걸 또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 다시 한번 심사를 또 요청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인간 둘이서. 예, 그래서 이제 2019년 3월 16일 날 법원에서 모든 증거들이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2018년 그 난장판을 만들었던 이 세 사람 장영하, 김영환, 하태경 이 사람들이 그 상대 후보 그 비방에만 그 앞장섰던 그 정치인들입니다. 정치를 아주 잘못 배운 사람들이죠. 예.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재명 형수 불러다 놓고 수개월 동안 네거티브 공격만 했던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 7일에는 바로 또 지방선거 직전에 하태경이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김부선 관련 이재명 의혹을 이렇게 일방적인 그 말만 듣고서 어떻게 해서라도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도 이 하태경 의원은 그 김부선 모금 운동회까지 동참을 하면서 김부선을 또 이렇게 응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정치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이 2018년에는 그 바른미래당 민주당의 공격을 뭐 가장 심하게 받았지만은 가장 지저분한 공격을 했던 곳은 바른미래당이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하태경, 김영환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될 이런 인간들과 같이 정치를 하게 될 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이 김영환을 이렇게 신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김영환을 이렇게 신뢰를 하는 사람인데 안철수가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이 김영환의 이 조언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근데 김영환이 어딜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해당 정치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인데 이 안철수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그 전에는 이제 또 김영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었지만은 지금 2018년을 딱 겪고 나서 보니까 안철수 주변에는 이런 김영환 같은 정치인이 있더라.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철수는 아니다. 안철수를 여러분들이 응원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을 공격을 했던 김영환을 응원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철수는 여러분의 대안이 아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비문들을 살려야 되고 총선에서 비문들이 좀 많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싫다고 정부 여당이 싫다고 그 민주당에 있는 비문 정치인들까지 다 한꺼번에 같이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그것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있다가 출마하거나 친문이 아니라 그러면은 민주당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저것 다 싫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란 안철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